자, 이제 설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렬이 나왔네요. 자, 정렬. 우리가 어제 배웠던 친구죠? 오더바이라고 하는 예약어를 사용하고 있고, 그 뒤에 내가 어떤 컬럼을 기준으로 정렬할지 컬럼명을 넣어주고요. 그 뒤에 ASC, 어센딩과 DESC, 디센딩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넣을 수 있다. 근데 ASC, 오름차순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생략이 가능하다. 기본으로 세팅되어 있다. 그래서 ASC를 하나만 사용할 것 같으면 그냥 생략해서 컬럼명까지만 넣어줘도 문제가 없다. 이런 개념입니다. 이건 우리가 어제 써봤던 거기 때문에 이것만 한번 이쪽에서 실행해 보도록 하죠. 자, 프로덕트스라고 하는 테이블에서 데이터를 조회할 건데 프라이스라고 하는 걸 사용해서 오름차순 정렬을 먼저 할 거고, 그 뒤에 프로덕트 아이디라고 하는 컬럼을 내림차순으로 정렬할 거야. 그러면 이 정렬을 먼저 하고 나서 이만큼을 먼저 하고 얘가 피해보지 않는 선에서 그 이후의 정렬을 얘 가지고 한다는 얘기겠죠? 실행을 시켜보면은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프라이스는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했기 때문에 작은 것부터 서서히 커지고 있고요. 이렇게 커지는 상황 속에서 동일한 애가 나왔을 때 이때는 프로덕트 아이디를 내림차순으로 했으니까 아이디가 큰 애부터 나오게 된다. 정렬의 방식, 얘는 뭐 간단하죠. 그 다음에 별명, 얘는 우리가 아직 안 해본 개념 중에 하나예요. 얘는 좀 전에 제가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라고 보여드렸을 때 실제로 사용했던 문법인데, 자, 이거는 여기서 한번 먼저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아티클 테이블을 조회하면 이런 식으로 조회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상황에서 에스터리스크로 전부 다 조회해가 아니라 예를 들어 아이디 그리고 타이틀, 바디 이렇게 세 가지만 조회를 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런 식으로 결과를 볼 수 있겠죠? 근데 이 결과를 볼 때 지금 컬럼명이 제가 지정한 컬럼명, 원래 들어있던 컬럼명대로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별명을 사용하면 어떤 게 가능하냐? 잠시만요. 자, 이런 게 가능해집니다. 얘를 사용하면 어떤 능력이 생긴 거냐면 결과를 보여드릴게요. 조회를 했을 때 조회한 컬럼의 이름들이 제가 별명 지은 대로 나와요. 자, 이게 별명을 붙이는 방식인데 이 AS라고 하는 애가 earliest라는 풀네임의 약자입니다. 이게 풀네임이 얘가 아니었나? 어쨌든 earliest라고 하는 친구의 약자인데 얘를 사용하면 이 id 컬럼이라는 이 컬럼명을 지금 조회한 이 시점에만 잠깐 이 게시물 번호라는 이름으로 별명을 지었을 거야 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제 별명 기능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제가 경우를 몇 가지 더 보여드릴 거예요. 자, 지금 경우의 수를 좀 늘려봤습니다. 근데 다 잘 나와요. 일단 가장 큰 차이, AS라고 하는 키워드 예약어가 없죠. 없는데 잘 나왔네요. 자, 얼리어스는 기본적으로 생략이 가능한 요소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컬럼들을 조회하려고 컬럼명들을 막 적어줄 때 컴마를 찍어야 구분자예요. 그렇죠. 컴마가 안 찍히면 구분자가 없어요. 그래서 얘가 없으면 당연히 에러가 날 거거든요. 이런 컬럼 없어 라고. 근데 컴마가 있으면 구분자를 우리가 명확히 했기 때문에 제대로 출력을 해주는데, 얘가 생략이 가능한 이유는 이 부분에 사용할 수 있을 때 컬럼명 뒤에 구분자 없이
띄어쓰기가 들어가고 어떠한 텍스트가 나오면 얘는 별명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여기 들어올 수 있는 애가 어차피 얘밖에 없으니까. 컴마라는 구분자를 사용하지 않고서 띄어쓰기를 사용한 뒤에 올 수 있는 애가 얘밖에 없어요. 그래서 AS라고 하는 earliest 예약어를 사용하지 않아도 생략이 가능하다. 그리고 지금 잘 보시면은 얘는 백틱, 얘는 홀다운표, 얘는 둘 다 없죠. 근데 다 잘 나왔어요, 밑에. 실제로 다 사용이 가능해요. 근데 이제 홀다운표로 썼을 때와 그냥 썼을 때와 백틱으로 썼을 때 약간씩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 차이를 저도 명확하게 뭐는 뭐고 이렇게 다 알고 있진 못해요. 저는 이제 무조건 백틱을 붙여 쓰는 사람인데 왜 그런 거냐면 예로 하면은 이 별명을 사용해서 다른 곳에서 이 별명을 또 쓸 수 있다 이런 개념이 있다라고 하면 홀다운표는 그게 안 된다 이런 경우도 있고 이 아예 없는 거 얘도 뭐 다른 곳에서 활용을 하려고 할 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백틱을 다 붙입니다 저는. 그러면 보통 문제가 안 생기거든요. 별명을 붙일 때에는 저는 백틱을 거의 붙이는 주의고요. 이건 이제 컬럼명 뒤에 별명을 붙일 때 컬럼에다가 별명을 붙여줄 때 사용하는 방식. 지금은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이 AS라고 하는 예약어를 생략하지 마세요. 왜냐면 이렇게 모든 게 다 이렇게 쓰여 있을 때 여러분들은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처음엔 생략하지 마시고 충분히 DBMS 기본적인 쿼리문들에 대해서 이해가 되고 내가 뚝딱뚝딱 사용할 수 있는 정도가 되면 그때부터 생략하시는 건 그 누구도 뭐라 하지 않습니다. 실무 코드에는 실제로 생략 많이 되어 있어요. 어차피 개발자들은 이거 보면 다 아니까. 지금 공부할 당시에는 생략하면 본인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웬만하면 생략하지 말자 이런 느낌이고요. 그리고 이제 별명을 짓는 게 이렇게 컬럼 부분에만 지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도 가능해요. 지금 이 AS는 제가 테이블 이름 뒤에다가 사용을 했죠. 얘도 생략 가능합니다. 둘 다 가능한데 일단 보여드릴게요. 이 A는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아까 제가 지웠죠? 지금 아티클이라고 하는 테이블 하나를 조회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컬럼명만 이거 없이 적어줘도 이렇게 적어도 이 컬럼들은 다 아티클에서 가져와요. 근데 테이블 두 개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막 이것저것 가져와야 돼요. 그러면 아까 전에 제가 썼던 걸 대충 보여드리면 예를 들어 지금 우리한테 없지만 이런 식으로 만들었다라고 했을 때 이 아이디를 내가 아티클 테이블에서 가져올 건지 멤버 테이블에서 가져올 건지 명시를 해줘야 돼요. 왜냐면 두 테이블에 동일한 이름의 컬럼이 존재하게 되면 그때는 못 찾는다 이거 모르겠는데 라고 뭐라고 할 거거든요. 실제로 한번 보여드리죠. 이거는 이제 다른 수업에서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인데 여기다가 아이디만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밑에 있는 이 부분은 아직은 모르셔도 되고요. 이 위에 것만 잘 신경 쓰시면 돼요. 이 별명. 자, 얘는 제가 컬럼에다가 어떤 테이블에서 가져올 건지를 안 적어줬어요. 아티클에서 아이디인지 멤버에서 아이디인지 이런 거 안 적어줬어요. 지금 하려고 하는 이 행위가 아티클 테이블과 멤버 테이블 두 개를 가지고서 데이터를 혼합시켜서 가져오려고 하고 있는 건데 이러면 에러 나요. 에러 내용을 읽어보면 아이디라는 컬럼이 이 필드, 이 컬럼은 ambiguous, 이거는 애매모호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디서 가져와야 될지 나는 지금 판단할 수 없어 라고 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냐? 이거 별명을 쓰지 않았다라고 하면 나 아티클에 있는 아이디 가져올 거야 라고 적어줘야 돼요. 그럼 얘가 왜? 이거 맞는데? 언노운 컬럼? 아 제가 별명을 뺐군요. 별명을 빼면 이것도 다 플레임으로 넣어줘야 돼요. 아이고 이렇게. 그럼 이제 나와요. 이제 아티클에 있는 아이디를 가져오겠다라고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적어줘야 되는데 테이블 이름이 지금 이것만 봐도 별로 길지 않지만 이것까지만 이 정도면 얼마 안 긴 건데 테이블명이 엄청 긴 애들도 있어요.
막 테이블명이 예를 들어 이렇게 되어 있대요. 그럼 이거 매번 다 써줘야 되잖아요. 이런 데다가. 여기도 마찬가지. 이거 너무 번잡하죠. 이것 때문에 상당히 지저분해 보여요. 그럴 때 테이블 이름에다가 별명을 지어놓고 이 별명으로 적어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방금 보고 있는 1, 2, 3, 4, 5, 6, 7, 8, 9라고 하는 결과가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컬럼에다가 별명을 붙이면 내가 조회했을 때 이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을 갈아 끼우는 거고요. 일시적으로 진짜로 데이터를 컬럼명을 바꾸는 건 아니에요. 조회하는 순간에만 그렇게 나타나게끔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테이블 이름 뒤에다가 별명을 붙이면 이 테이블 이름을 사용해야 되는 시점에 이 별명 가지고 다 체크를 할 수 있다. 매번 테이블 이름을 풀로 다 적어줄 필요가 없다. 이런 개념이에요. 이게 별명. 여기도 생략이 가능하다라고 했죠? 실제로 생략이 가능합니다. 뭐라고 안 해요. 그리고 여기는 제가 지금 백틱을 안 쓰고 있는데 보통 저는 컬럼에서 별명을 붙일 때는 백틱을 거의 무조건 붙이고요. 컬럼이 아닌 테이블 이름 쪽에서는 백틱을 안 붙여요. 왜냐면 테이블 이름들은 보통 이렇게 한두 글자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거 짧게 쓰려고 별명 짓는 건데 여기를 길게 쓰는 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잘 안 붙입니다. 자, 이런 개념이 있고요. 자, 다시 돌아와서 이게 별명에 대한 내용, 그리고 이거를 여기서 한번 날려보자면, 자, 지금 얘가 하고 있는 걸 볼게요. 나 선택할 거야, 조회할 거야. 누구를? 프로덕트 아이디, 서플라이어 아이디, 카테고리 아이디, 그리고 프로덕트 아이디와 서플라이어 아이디와 카테고리 아이디를 플러스 하려고 하네요. 그쵸? 더 하려고 해요. 그러면 얘가 갖고 있는 값, 얘가 갖고 있는 값, 얘가 갖고 있는 값을 다 덧셈 연산을 하겠다라는 뜻이에요. 그 연산의 결과를 하나의 컬럼 데이터로 보여주려고 하는 건데, 자, 뒤에 별명 붙었죠? AS, earliest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 있어요. 그리고 이걸 products에서 조회를 할 거야.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별명이 붙었으니까 조회된 컬럼명은 new id, 별명대로 나오고 있는 거고, 값은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더했으니까 3 나오고 있는 거죠. 이렇게. 컬럼에 실제로 이런 거 가능하고 이런 것도 가능해요. 10이라고 우리 애초에 이런 거 해봤었잖아요. 뭐 이런 거, now 같은 거. 그래서 뒤에 원래는 from 듀얼이 생략되어 있던 거였다. 뭐 이런 것도 해봤었죠? 여기도 실제로 이거 날려볼 수 있습니다. now 함수의 결과가 잘 나오죠? 이 결과를 내가 별명을 붙여서 뭐 현재 시간과 날짜 이렇게 보겠다 라고 하면 조회된 내용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별명 당연히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이 덧셈 연산조차도 당연히 가능하다. 그리고 여기 earlier가 생략이 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이 잘 실행이 될 거고, 근데 만약에 별명이 없다 이러면 이 덧셈 연산에 대한 결과가 나오긴 나올 건데 컬럼명이 이거대로 나와요. 이런 경우는 우리가 별명을 붙여서 처리하는 게 깔끔하겠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 별명을 사용한다 라고 하는 개념이 하나가 있고요. 자, 사칙연산 쪽 한번 보겠습니다. 방금 전에도 사실 사칙연산 예시가 되었죠. 얘네들이 조회했을 때 연산이 잘 되는 결과를 봤었는데 당연히 가능한 겁니다. 자, 여기 있는 거 복사해서 가서 하나씩 해볼게요. 자, 이러면 from 듀얼에서 조회한 거니까 그냥 10 플러스 20은 30 나올 거고요. 이거는 10 곱하기 20이라고 컬럼명이 나올 거고 그 결과로 200이 나오겠죠. 이거는 10 나누기 20이라고 컬럼명 나올 거고 결과가 0.5로 잘 나오죠. 근데 지금 보시면은 0.5까지만 나오는 게 아니라 소수점 4자리까지 반환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나누기 연산의 결과는 우리가 따로 소수점 자릿수를 정해주지 않으면 4자리까지 보여줍니다. 마지막 마이너스 이러면 여기는 10-20 나올 거고 여기 결과는 마이너스 10 나오겠죠? 연산 당연히 되는 겁니다. 자, 비교 연산. 이번에는 연산은 연산인데 이제 비교 연산이에요.
우리가 10 플러스 20은 이러면 이 물음표에 들어갈 건 뭐예요? 30이죠. 근데 10은 20 만약 이렇게 했어요. 그럼 이 결과는 우리가 뭐 참과 거짓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명제로 따지죠. 이거는 명확한 값이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게 그런 것들을 이제 비교 연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비교 연산의 결과로 제가 옛날에 이런 거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DBMS에도 참과 거짓을 나타내는 방식이 있다. 그래서 참일 때는 1이고 거짓일 때는 0이다. 이런 얘기를 드렸었죠? 이게 뭐 자바 같은 경우는 true랑 false가 있고 뭐 DBMS에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1과 0으로 표기를 한다. 이런 얘기 했었는데 얘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연산 10은 20과 같다를 물어보고 있어요. 얘는 틀린 말이죠. 잘못된 말이잖아요. 그러면 0이에요. 그리고 10과 20은 같지 않다. 이건 맞는 말이죠. 그러면 1이 나옵니다. 그리고 10은 20보다 크다. 틀린 말이죠. 0이 나올 거고요. 10은 20보다 작다. 맞는 말이니까 1 나올 거고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실제로 비교 연산을 조회할 때 사용할 수 있다. 그 결과로 이게 진짜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결과를 따져볼 수 있다. 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밑에 건 더 안 해볼게요. 그다음 논리 연산이라고 해서 이제 AND와 OR가 나왔는데 이건 우리가 오늘 수업 시작할 때 했었죠? 두 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 상황일 때는 AND 연산자를 사용해서 양쪽 조건을 둘 다 만족해야 돼. 그리고로 엮는 거죠. 근데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되면 OR 연산자를 사용해서 우리가 이거거나 이거인 경우라고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되는 경우로 나눌 수 있어요. 그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논리 연산. 얘는 뭐 실제로 해보진 않을게요. 우리가 오늘 1교시 시작하자마자 했던 내용이니까. 자, 그리고 사이값. 이것도 아까 했던 내용이죠. between A and B.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지금 따져보고자 하는 컬럼 넣어주고 나서 between A and B. 그럼 A와 B 사이에 있는 결과를 조회하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아까 이거 할 때 일반적으로는 숫자인 상황에서 많이 사용을 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 문자도 사용이 가능하긴 해요. 어떤 식으로 따지는 거냐면 이건 한번 해볼까요? 여기를 와서 커스터머스 안에 컨택트 네임 CT 가지고 한번 해볼까? 이제 숫자 가지고 하는 거는 아까 전에 1교시 때 한 걸 가지고 우리가 충분히 유추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아마 될 텐데 이게 안 되는군요. 이렇게 해야 되나? 옛날에 했던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자, 결과가 나오죠. 이게 지금 조건이 만족이 안 되면 만족 안 된 조건의 결과로 아무것도 안 나와야 정상인데 지금 나와요. 이건 뭘 따진 거냐면요. 이 CT라고 하는 애가 가지고 있는 값들은 다 문자인데 제가 대문자 A부터 대문자 Z 사이에 들어있는 값이면 나와라 라고 지금 명령한 거잖아요. 그럼 얘가 구성하고 있는 글자를 따져서 대문자 A와 대문자 Z 사이에 있는 애들로 구성이 된 글자면 이렇게 나온다 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MySQL은 기본적으로 대소문자를 구별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결과는 동일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걸 대소문자를 구별하게끔 세팅을 한다면 A to Z, A and Z라고 했을 때 얘는 못 나와요. 소문자 들어있으니까. 이런 식이에요.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문자도 사용이 가능하지만 우리가 생각보다 따져야 될 게 많고요. 그리고 이거 제대로 따지려면 이거 봐야 돼요. 이거 말고 이거 아스키 코드라고 하는 건데 이제 대문자 A는 065라고 하는 이 65라는 숫자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코드가 다 나눠져 있는 건데요. 그래서 대문자 A 65부터 소문자 Z가 여기서 끝나요. 122에서. 이거 따져가지고 대문자 A부터 대문자 Z면 여기서 끝난다라는 거예요. 그럼 소문자들은 이거 뒤에 있죠. 지금 A가 여기 97로 나오고 있는데
Z가 90에서 끝나요. 그러면 이 사이에 포함된 애들 가져와 하면 얘네들은 못 나온다라는 거예요. 원래는 이게 맞는데 이제 MySQL이 기본적으로 대소문자 구별을 하지 않아서 이런 일이 생긴다 라고 하는 거. 자, 그러면 이제 포함,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린 적은 없는데 제가 한 번씩 보여드린 적은 있었어요. 이거 그냥 뭔지 모르셔도 돼요 하면서 후딱 뭔가를 진행하려고 할 때 했던 건데, 자, 간단한 겁니다. 내가 그 조건절에 사용할 이것부터 말씀을 드리죠. 이건 한번 정리하고 갈게요. 이거 아니고. 자, 이제 제가 수업을 진행하다가 자꾸 한 번씩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select 절, from 절,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where 있을 때 where 절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실제로 이렇게 단어를 많이 워딩을 쓰는데 실제로 지칭하는 말들입니다. 우리가 셀렉트문을 사용한다라고 하면 조회할 거야. 어떤 것들을 쭉 적어주고 어디로부터 쭉 테이블 적어주고 그 다음 조건은 뭐야 하고 where 같은 거 적어주고 그 다음 우리가 배웠던 거 몇 개 더 해보면 오더바이 이거는 이렇게 표현하진 않는데 그냥 오더바이 절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면 오더절 표현하기 나름입니다. 그리고 리밋 이런 거 사용하면 리밋 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 절들이 뭐냐면 내가 사용한 예하고 그 라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셀렉트에 예를 들어서 이제 컬럼을 여러 개를 이렇게 놨어요. 그러면 셀렉 절은 이만큼이에요. 이만큼을 셀렉 절이라고 합니다. 셀렉트를 사용해서 사용한 그런 내가 짠 쿼리들 그 내용을 그냥 셀렉 절 이 공간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럼 from 절은 이만큼이겠죠. 얘는 이제 조인이라고 하는 친구인데 나중에 배우실 건데 이건 조인절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 밑에 있는 뭐 이제 조인이 오면은 on이라는 것도 오고 몇 가지가 오는데 그럼 on절, 뭐 그룹절, 해빙절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다 해요. 오더바이절, 뭐 리밋절 그냥 제가 말하는 그런 절 이런 말들은 그 구간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이 in이라고 하는 애는 where절에 사용되는 애입니다. 조건으로 부여할 수 있는 애예요. 그러면은 where 컬럼 내가 만약에 id 컬럼 가지고 지금 조건 볼 거야. 근데 in 했어요. 그리고 지금 소괄호 열리죠. 여기다가 뭐 a, b, c 이런 식으로 넣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id가 갖고 있는 값들이 내가 여기 소괄호 안에 넣은 값으로 들어있으면 이란 뜻이에요. 자, 이거 가지고 한번 보여드리죠. 지금 얘는 이제 커스터머스 테이블 안에서 데이터 조회할 건데 시티라고 하는 컬럼이 가진 값들이 런던이거나 베를린이거나 마드리드면 조회해와 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5어 연산자를 사용해서 묶는 거랑 똑같다란 얘기입니다. 근데 5어보다 얘가 쿼리가 짧고 간단하니까 얘를 많이 써요. 그래서 이러한 값들이 시티 안에 포함되어 있으면 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얘를 실행해보면 지금 10개의 줄이 나왔고요. 실제로 시티를 보면 베를린, 런던, 마드리드 밖에 없죠. 그쵸? 자, 이걸 5어 연산자로 빠르게 한번 바꿔볼게요. where city 베를린 그 다음에 5어 시티 런던 그 다음에 5어 시티 마드리드 이렇게 해서 조회를 하면 자 결과 10줄이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똑같아요. 10줄이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랑 in이랑 거의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in이라고 하는 걸 사용할 줄 알면 5어 연산자 쓰는 것보다 좀 더 편하게 수행이 가능하겠죠? 이럴 때 쓰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수업 시간에 사용했던 거는 사실 in은 안 썼고요. 저는 not인을 사용을 했는데 in이 포함되어 있으면이에요. 그럼 not인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이란 뜻이겠죠? 그래서 이거 가져와서 여기다 넣어놓고 조회를 해보면 런던, 베를린, 마드리드는 이제 시티에 없어요. 이걸 제외한 애들만 가져온 거니까.
이것도 5어 연산자로 똑같이 처리할 수 있어요. 같지 않다 가지고 따지면 되는 거니까. 이해되시죠? 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게 이제 포함이라고 하는 부분이었고요. 두 번째 활용 정리로 넘어가 볼게요. 그럼 이제 like랑 날 like가 나왔는데 like는 우리가 해봤습니다. 그쵸? 이 퍼센트가 어디에 있냐에 따라 우리가 어떤 글자를 어디 위치에 포함시키고 있는지를 따져보며 검색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쵸? 그럼 날 like는 당연히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이겠죠? 반대의 개념이니까 not이라는 게 붙으면 반대의 개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like는 해봤으니까 이거 한번 해볼까요? 밑에 있는 거. 자, employee에서 전체를 조회할 건데 last name에 날 like로 대문자 D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퍼센트 위치를 봤을 때 대문자 D로 시작이죠. 그럼 얘가 대문자 D로 시작하는 애가 아닌 애들만 가져오겠다라는 거예요. 조회를 해보면 last name이라고 하는 컬럼에 대문자 D로 시작하는 애는 그 어디서도 찾아볼 수가 없겠죠. 여기가 not이 아니라 그냥 like였다면 대문자 D로 시작하는 애들만 가져오는 거고요. 반대의 개념. 여기서 이거 하나만 더 얘기합시다. 자, 그러면 지금 사실 이걸 빼고 얘만 조회를 한 다음에 유일무이한 게 있나? K 한번 볼게요. K. 다시 여기를 K라고 놨어요. 그러면 K로 시작하는 애를 찾아라 라고 했으니까 하나만 나오겠죠. King, last name, King. 근데 사실 이 조건은 지금 상황에서 얘네 둘이 현재 상황에서 같은 결과를 뱉겠죠. 그쵸? 물론 이제 이걸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은 와요. 근데 우리가 이 데이터를 명확하게 알고 있을 때에도 얘를 쓰는 건 좋지 못해요. 왜 그런 거냐면 이 like 연산을 하게 되면요. 느립니다. 조건에서 그냥 같다의 의미를 가지고서 문자열 비교로 가져오면 얘가 like보다 빨라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내가 조건을 사용을 할 때 내가 확실하게 값을 아는 상황이면 이렇게 쓰는 게 맞는 거고요. 확실하게 값을 알 수 없는 상황이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 이런 거 검색 기능 같은 거 하는데 이제 우리가 네이버 같은 데 검색을 할 때 뭐 자바 검색하면 자바랑 일치하는 검색 결과만 갖다 주는 거 아니죠. 자바라는 텍스트가 포함되어 있는 뭐 제목에 포함되어 있든 내용에 포함되어 있든 이 키워드가 존재하면 보통 그런 검색 결과를 다 갖다 준단 말이에요. 그죠? 그럴 때는 like 검색 써야 돼요. 이거 말고는 답이 없어요. 근데 그런 게 아닌 경우에는 웬만하면 이런 조건을 쓰는 게 맞습니다. 속도 차이가 좀 심해요. 간단한 데이터를 놓고 비교할 때는 차이가 안 느껴지는데 데이터 양이 좀 많아지거나 하면 확연하게 느낌이 옵니다. 그래서 이제 like라는 걸 처음 배웠을 때 제가 느꼈던 건데 이거 되게 편하네. 그럼 내가 풀네임을 적을 필요 없이 이걸로만 조건을 주면서 써도 특별한 상황 제외하고는 다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저는 이걸 쓰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속도 차이 때문에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를 써야만 할 때 그때는 얘를 쓰는 게 맞지만 그게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조건을 쓰자라고 하는 상황.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세일과 라운드, 플로어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올림, 반올림, 버림이에요. 내림이 아니에요. 버림이에요. 자, 얘네들을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이거는 그냥 여기서 하죠. 여기다가 10.133 이런 식으로 넣었다고 해볼게요. 아니다. 이거는 이렇게 합시다. 4. 세일이 올림이에요. 이 결과는 11이 나와요. 소수점을 올려버렸으니까. 그럼 10.4를 올리면 11이잖아요. 그러면 세일이 아니라 반올림을 한번 써볼게요. 라운드였죠? 얘는 반올림이니까 못 올리겠네요. 반올림은 5 이상일 때 올리는 거니까 얘는 10이 나와요. 못 올렸으니까. 그리고 플로어 얘는
그냥 버려요. 여기가 10.9여도 얘는 버려요. 그냥 소수점을 아예 버려버립니다. 그래서 버림이에요. 내림의 개념이 아니라. 이해되시죠? 근데 내림이나 버림이나 사실 사용되는 상황 자체는 똑같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버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올림, 반올림, 버림이다. 이제 이런 걸 활용하면 뭐 할 수 있냐면 이 랜드라고 하는 게 0과 1 사이에 있는 난수를 발생시키는 함수거든요. 그래서 지금 0.0954 뭐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이거 뭐 중복된 값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거의 보기 힘들어요. 실행할 때마다 값이 바뀌니까. 0과 1 사이에 있는 난수예요. 자릿수조차도 조금씩 바뀌어요. 그럼 이걸 사용해서 예를 들어 제가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1과 2와 3이라고 하는 숫자를 랜덤으로 뽑고 싶은 거예요. 그럼 이 상황일 때 랜드를 사용하면 0과 1밖에 안 나올 거니까, 아니 0과 1 사이에 있는 소수점이 존재하는 애들밖에 안 나올 거니까 이제 이런 개념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뭐 할 수 있냐면 랜드로 나온 결과에 1, 2, 3이니까 4를 곱합니다. 그러면 아니다, 3을 곱하고 3을 곱한 다음에 이 친구를 한번 감싸줄 거예요. 여기서 소수점을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온 결과에 플러스 1을 해요. 이게 뭐 한 거냐면 0과 1 사이의 난수죠. 그럼 얘가 아무리 커봤자 0.9999겠네요. 그쵸? 0.9999는 3을 곱하면 3이 안 되죠.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이만큼만 실행했을 때 나오는 결과는 지금 상태에서는 이제 막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이제 앞에 있는 정수 부분을 보세요. 1, 2, 0, 2, 2, 2, 1. 아무리 눌러도 0, 1, 2밖에 안 나와요. 그쵸? 그럼 0, 1, 2밖에 안 나오는 상황에서 플로어로 소수점을 버립니다. 그러면 0, 1, 2, 진짜 0, 1, 2밖에 안 나오겠죠? 이만큼 돌리면 0, 1, 2밖에 안 나와요. 거기다가 1을 더하면 이제 1, 2, 3밖에 안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이해되실까요? 난수를 발생하는 걸 사용해서 이렇게 올림, 반올림, 버림, 자유자재로 쓸 수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기능들은 DBMS 뿐만이 아니라 모든 언어 공통으로 다 만들어져 있어요. 대부분 많이 활용을 하는 부분들이라서. 그 다음에 얘는 잠깐만 넘어갈게요. 밑에 있는 애랑 세트로 좀 갈 거라서 잠깐 넘어가고 콘캣 보겠습니다. 콘캣. 얘는 정말 간단해요. 그냥 문자들을 이어 붙여준다 라는 개념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어 붙이냐? 그냥 이어 붙입니다. 내가 넣어준 문자열들을 그냥 다 이어 붙여요. 자, 예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이런 이렇게 조건절에 사용하는 이런 친구들 빼고 씰이나 라운드나 플로어나 보시면은 이름 뒤에 소괄호가 붙잖아요.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 예제로 보여드릴 때도 실제로 그렇게 소괄호가 붙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애들은 다 내장 함수예요. DBMS 안에서 이미 만들어져 있는 함수들, 기능을 탑재하고 있는 거예요. 어떠한 로직을 수행하게끔. 그 함수를 우리가 호출해서 사용하는 형태. 애초에 우리 now라고 하는 거 써봤었죠? 이것도 만들어져 있는 함수예요. 이런 거 다 함수입니다. 지금 쓰려고 한 게 콘캣. 얘도 함수예요. 이 안에 예를 들어 뭐 가나다라, 라다, 나다 이런 식으로 했다. 그러면 그냥 이어 붙여요. 결과가 가나다라, 라다나가 그냥 이어 붙는 거예요. 만약에 또 들어갔어요. 이거 하나 더 들어갔어요. 그러면 얘까지 이어 붙여요. 그냥 뭐가 들어오든지 간에 이 문자를 넣어주면요, 이 문자들을 그냥 다 이어 붙이는 거예요. 이게 콘캣입니다. 별로 의미 없어 보이죠?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웹개발 같은 거 하시게 되면 엄청 중요한 작동을 할 거예요. 얘가 없으면은 안 될 정도로. 그리고
뭐 일반적인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이걸 굳이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경우가 생긴다면 보통 어떻게 쓰냐? 이제 테스트 데이터 같은 거 만들 때 예를 들어 게시물을 임의로 막 만들 거예요. 근데 이 게시물들이 이름이 다 제목이 다 똑같아 버리면 물론 테스트 데이터랑 상관은 없겠지만 우리가 뭔가 다른 제목으로 테스트를 하려고 할 때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면 그때 네. 아까 보여드렸던 랜드 같은 거 활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0과 1 사이에 있는 난수가 제목 언더바 뒤에 붙을 거니까 계속 달라지겠죠? 뭐 동일한 게 나올 수도 있어요. 아예 안 나온다는 아니지만 확률이 적겠죠. 이런 식으로도 활용이 된다 라고 하는 거. 자, 그게 컨캣이었고, 자, 서브 str 얘도 되게 간단합니다. 보시면은 소괄호가 있고 대상 문자 시작 위치 자르는 길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제가 예제를 바로 보여드릴게요.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우리 아티클 테이블에 현재 날짜랑 시간이 들어있으니까 이걸 가지고서 한번 놀아볼게요. 자, 서브 str 함수 열어주고 이 안에 대상 문자 첫 번째 대상 문자를 이 아리데이트 컬럼이 가지고 있는 값으로 넣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6을 넣고 얘를 실행을 하면 대상 문자에서 6번째 자리부터 뒤에 있는 거 싹 다 가져와 라는 거예요. 6번째 자리란 뭐냐? 1, 2, 3, 4, 5, 6이에요. 그러면 여기부터 뒤에 싹 다 가져와. 그러니까 연도 빼고 월, 일, 시분초가 나온다는 얘기겠죠? 실행을 시켜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인자가 하나 더 있어요. 이 뒤에 이제 이 대괄호 안에다가 넣어주는 부분을 이제 인자라고 표현을 하는데 얘를 하나 더 넣어볼게요. 10까지만. 자, 이러면 6번째부터 10번째까지예요. 아니다. 6번째부터 10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려던 걸 하려면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이러면 월과 일만 나옵니다. 자, 풀로 조회한 걸 가지고 비교를 좀 해볼게요. 자, 6과 5예요, 지금. 1, 2, 3, 4, 5, 6부터 여기부터 하나, 둘, 셋, 넷, 5개 가져와. 이겁니다.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여기서 시분까지 만약에 보여주고 싶다 그러면 여기까지가 5이었으니까 6, 7, 8, 9, 10, 11 얘를 11로 바꾸면 시분까지 가져옵니다. 그래서 제가 날짜 데이터는 연월일 시분초를 다 저장한 다음에 필요한 상황에 맞게끔 잘랐으면 된다라고 했었어요. 이런 걸로도 잘랐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일단 풀로 보고 거기서부터 여기를 이렇게 놔볼게요. 자, 첫 번째 인자 자리에 마이너스 8이 들어왔어요. 이의 결과는 10분 나와요. 10분. 왜 그런 거냐면 자, 마이너스라는 의미는 뒤에서부터예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부터 여기부터 5개 가져와.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 거예요. 그래서 시랑 분이 나옵니다. 이렇게 쓸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거. 자, 지금 여기 보실 때 이런 대쉬, 기호나 공백, 그리고 콜론 이런 거 다 한 글자 취급이에요. 이게 서브 str. 그리고 MySQL에 이 서브 str을 원래 이 서브 str의 풀네임이 서브 스트링이거든요. 이렇게 써도 동일한 거예요. 같은 함수예요. 근데 이제 압축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 이런 예약어로 또 만들어져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리플레이스 얘도 되게 재밌는데 간단합니다. 자, 제가 바로 또 예제를 보여드리죠. 자, 리플레이스는
이제 대상 문자 REGDate가 갖고 있는 이 결과를 가지고서 제가 값을 바꿔치기 할 겁니다. 어떻게 바꿔치기 할 거냐면 숫자 2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이 부분을 한글 2로 다 바꿔버릴 거예요. 얘를 보시면 숫자 2가 한글 2로 다 바뀌어요. 이런 거 할 때 쓸 수 있는 함수가 replace. 자, 근데 진짜로 데이터가 바뀌었다는 아니에요. 지금 셀렉트 하고 있는 이 시점에만 이렇게 보겠다 이거인 겁니다. 아시겠죠? 그냥 replace는 이게 전부예요. 내가 원하는 문자 골라서 그 문자를 뒤에 오는 문자로 바꿔치기 하는 거. 지금 여기는 숫자로 입력을 해도 되고 문자로 입력을 해도 되고 둘 다 상관이 없어서 했는데 결과는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자, 이 부분 이렇게 세 개는요,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이 끝나고 나서 그냥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 구글링 해보세요. 이건 제가 따로 설명 안 드릴 겁니다. 이 중에 우리 나오는 써봤죠? 이거 말고 얘는 그냥 연어를 가져오는 거고, 뭐 add 데이터는 뭐 날짜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뭐 11월 20일부터 보름이 지나면 15일이 지나면 11월 35일이 아니잖아요. 그쵸? 그런 날짜들의 연산할 때 사용하는 함수들인데 실제로 활용할 일이 아예 없진 않지만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 데이트 디프 같은 경우는 날짜 차이 이런 거 날짜기 때문에 우리가 따져봐야 되는 것들 그런 함수라서 이거는 따로 한번 찾아보시고 별 내용은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distinct랑 여기 있는 얘네들을 좀 엮어서 말씀을 드릴 거고, 이 두 개를 엮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성질이 비슷해서, 그리고 이걸 배우시고 나서 바로 이어지는 게 그룹핑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사실은 얘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실제로 그룹핑이라고 하는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 근데 얘를 설명드리기에 시간이 조금 애매한 것 같은데, 아니다, 여기까지는 할 수 있겠다. 자, distinct 얘는 뭐냐면, 이건 제가 여기다가 적어 드려서 볼게요. sum avg x min 하나 더 뭐였지? count 그리고 distinct까지 이렇게 6가지를 좀 알아볼 건데, 자, 첫 번째로 sum. sum이라고 하는 얘는 뭐 하겠어요? 이름만 봤을 때 합을 구해요. 합을 구합니다. 근데 이거는 애초에 연산을 해버렸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고요. 이걸 보여드리려면 뭐가 좋을까? 예시가 어떻게 돼 있지? 따로 없군요. 이렇게 해봅시다. 지금 우리 아티클 테이블이 있으니까 자, 얘를 봤을 때 지금 조회수를 다 더하면 몇이에요? 175가 나와요. 그럼 썸에다가 뭐 hit 컬럼에 있는 값들을 다 더해줘 라고 하면 얘는 175를 뱉어줍니다. 합계. 그리고 지금 id가 1부터 6까지 있으니까 다 더하면 21 나올 건데, 이러면 21 나오고, 이게 썸이에요. 자, 그러면 avg는 뭐겠어요? 얘는 평균, 에버리지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다 더하면 21인데 얘를 6으로 나누면 그 결과를 알려주는 거예요. hit 같은 경우는 다른 결과가 나올 텐데 일단 보고, 자, max 얘는 최대값. 그럼 id 중에 제일 큰 6이라는 값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min 최소값이고요. id 중에 제일 작은 1이라는 값이 나올 거예요. 자, count 얘는 그냥 개수 세는 거예요. 그럼 id 컬럼들이 지금 6개가 있죠? id 컬럼에 데이터가 6줄 들어있어요. 그러면 6개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까지 보셨을 때 여러분들이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건, 아티클 테이블 자체는 데이터가 6줄이죠. 6줄에 6로우가 들어있어요. 근데 얘네들을 하면 지금 결과가 다 한 줄밖에 안 나오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요,
얘는 6줄의 데이터를 보여줘야 되고 얘는 한 줄의 데이터를 보여주려고 할 텐데 한 줄밖에 안 나와요. 왜냐면 데이터를 우리가 출력할 때 모양을 이런 식으로 보여줄 수 없는 거니까. 이런 건 말도 안 된다고 했었으니까. 그리고 얘는 지금 잘못됐죠. 1번 아이디 총 개수가 6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여기는 지금 6중첩이 뚫려 있는 겁니다. 아이디가 1부터 6까지 중첩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맨 위에 있는 이거 하나밖에 못 나온 거예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내일 수업에서 그룹핑이라는 걸 배워볼 건데 그 전에 이제 하던 거 마저 해야겠죠? 디스팅트 같은 경우는 이거 가지고 타이틀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얘는 간단하게 중복값 제거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중복된 거 누구예요? 제목 둘이죠. 그럼 중복값이 제거되면 데이터가 총 몇 개 나올까요? 중복 하나 제거돼서 안 나오면 5개 나옵니다. 이렇게 중복된 데이터를 출력하지 않고 그냥 보여줄 수 있는 그게 디스팅트. 근데 얘네들이 그럼 왜 세트냐? 자, 여기까지는 집계함수라고 해요. 합계를 구하거나 평균을 구하거나 최대값, 최소값, 그리고 개수 세는 거. 얘네들은 집계함수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집계함수를 사용했을 때는 원래 테이블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 개수를 다 무시하고 한 줄의 데이터만 나와요. 근데 디스팅트를 사용해도 중복값을 제거하기 때문에 원래 테이블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의 개수보다 적게 나오겠죠. 기존에 있는 테이블 그 데이터의 그 레코드 수보다 데이터 양이 줄어들게 돼요. 그래서 얘네가 세트인 이유는 얘네들은 집계함수, 얘는 그냥 중복값 제거라는 함수인데 결국에는 이걸 쓰나 집계함수를 쓰나 우리가 그룹핑이라고 하는 기술을 써야만 한다라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을 검색만 해도 세트로 다 나올 겁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자, 이거 하나 더 알려드리고 끝나면 되겠네요. 여기가 hit 이런 거 할 건데, 자, count라고 하는 집계함수는 개수를 세는 거였죠. 데이터가 총 몇 개인지 개수를 세요. 그럼 지금 데이터 6개잖아요. 그쵸? 그럼 카운트 하는데 hit 컬럼 가지고 개수를 셀 거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얘는 6이 아니라 4가 나와요. 왜냐? hit이라는 컬럼에는 null이라는 데이터가 2개 들어있으니까. 이 말인즉슨 뭐냐? count라는 집계 함수는 null을 세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건 어떨까요? 아까 sum hit은 해봤죠? 175 나오는 거. AVG. 175를 6으로 나눌까요? 아니면 4로 나눌까요? 얘는 평균을 구해야 되니까 다 더한 다음에 총 개수로 나눌 거예요. 그럼 6으로 나눌까요? 4로 나눌까요? 얘는 4로 나눕니다. 우리가 175라는 값이 있는데 얘를 6으로 나눴다면 앞자리가 4가 나올 수가 없죠. 그렇죠? 얘는 4로 나눠요. 왜냐하면 이 avg 함수 자체가 하는 일이 뭐냐면 sum이라는 함수를 실행해서 합계를 구하고요. count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개수를 구해요. 그리고 sum을 count로 나눠요. 그거 하는 게 avg예요. 그래서 얘는 너를 세지 않는 count를 사용하기 때문에 실제로 개수를 안 셉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이 진짜로 이렇게 avg가 구성되어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안 돼요. 저도 이건 어떻게 구성되는지 몰라요. 다만 이해할 때 이렇게 이해하면 우리가 확실하게 놓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집계함수 사용할 때 조심해야 되는 건 널로 들어가 있는 데이터들은 카운트가 되지 않고 평균을 나눌 때 개수를 세지 않는다. 이런 개념 잘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활용정리 3 같은 경우는 내일 수업에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